네, 꽃과 나비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인 춘희 할머니의 이야기와 춘희 할머니의 증손녀인 희주의 이야기가 반복적 교차되면서 내용이 진행되는 이야기이고요. 우리 춘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일본군 성노예 그 피해자의 삶을 살아온 할머니가 생을 마감한 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손녀 희주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에요. 평범한 고등학생인데 뭐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갈등,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를 겪는 그런 과정 속에서 데이트 폭력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형식입니다. 제가 2019년에 그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아부문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무척 되게 신나고 흥분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1월 달에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뜨끔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습작을 하고 할 때마다 이렇게 소재들을 찾고 할 때 내가 정말 진짜 작가가 되면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설로 써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당선이 되고 나서 너무 신난 나머지 모든 걸 다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죄송하기도 했고 정말 열심히 한번 써보고 싶기도 했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제가 감히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소재가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마 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좌절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해 여름에 또 이번엔 우리나라 청년들이 소녀상 앞에서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뉴스를 접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극우 세력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소녀상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한 번쯤 이야기 나눠볼 만한 소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좀 힘들었고 자신도 없었지만 한자 한자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쓰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렇게 작법을 막 제대로 배워서 쓴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인공에게 몰입을 해야 그 주인공이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공에게 완전하게 몰입이 되고 나면 작가 민경애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춘희가 나와서 글을 쓰는 거고 희주가 나와서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춘희가 되기 위해서 되게 이렇게 몰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 도서관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집이라는 증언집을 제가 다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되게 가까이에 그 위안부 할머니 역사관이 있어서 그곳에도 들려봤고 또 부산 같은 경우를 배경으로 삼으면서는 가족 여행을 일부러 부산으로 해서 부산도 이렇게 다녀오고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 책을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그 춘희 할머니의 독백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독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떠오르기도 했고 아이를 픽업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떠오르기도 했고 계속 이렇게 춘희가 되기 위해서 되게 몰입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가끔 너무 순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잔인하지 않아? 왜 순희를 그렇게 그렸어? 에이, 근데 이렇게까지 정말 이런 일이 정말 있었어? 어디까지가 허구인인 거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순이가 그렇게 비참하게 산 삶 역시 할머니들의 증언집에 모두가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매장을 당할 뻔한 이야기, 시신을 그렇게 막 불태우는 이야기, 그 고통스러운 삶이 증언집에서 저도 접하고 나서 정말 너무너무 소름이 끼쳤고 밤에 잠을 자기가 되게 힘들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주제였고 힘든 주제였고 감히 내가 손댈 수 없는 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춘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춘희나 희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아니라 연결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역사도 뚝뚝 끊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뚝뚝 끊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사 같은 경우에도 뚝뚝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역사를 배울 때 선사시대, 일제시대, 현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뚝뚝 끊겨진 마치 옛날 과거에 이른 라떼 시절에 꼰대들이나 하는 이야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역사는 흐름이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고 희주가 느끼고 있는 오늘의 삶은 춘희가 겪었던 과거의 삶과 달라진 것도 없고 그리고 춘희의 삶 때문에 오늘의 희주의 삶이 있다는 거를 쭉 이야기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적인 면에서 그렇게 다가가고 싶었는데 독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희주가 지금 현재
데이트 폭력 때문에 겪고 있는 어떤 그런 상처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용서라든지 화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은 과거에 춘희가 갖고 있었던 키워드들과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발 디디고 있는 지금은 뚝뚝 끊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흘러왔다라는 그 느낌을, 그래서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했고 이 흐름 자체가 우리의 숙제가 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김복동 할머니나 김학순 할머니나 이렇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세상에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더 투쟁하듯이 싸우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 그 많은 피해자들 중에서는 숨어서 지내는 분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에게 더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이 나를 짓누르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용기 내어 앞장설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의 소심한 성격으로 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춘희 할머니를 저는 너무 공감을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앞에 나와서 김복동 할머니처럼 전쟁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저렇게 투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평생을 응어리를 가슴에 품은 채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할머니는 끝끝내 자기가 그 사랑했던 남편이나 복귀호한테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으셨는데 아마 그들이 다 용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하고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10대 청소년들이 읽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마음이 말랑말랑할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말랑말랑한 가슴을 가졌을 때는 어떤 메시지들이 더 마음에 들어와서 더 넓게 퍼지고 더 깊게 스며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청소년 친구들하고 읽고 싶었는데, 청소년 소설을 쓸 때 드는 생각이 동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 좀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건 아니야 라고 좀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10대 청소년들에게 글을 쓸 때는 이건 제가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이미 친구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저보다 더 깊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를 알려주기는 보다는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로 있었어 라고 했을 때 너는 어땠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춘희 할머니처럼 저렇게 숨기는 삶이 어땠을 것 같다라고 어쩌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주고 싶은 거지, 이건 아니야, 틀렸어, 이것만 정답이야라는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가슴이 말랑말랑한 우리 10대들에게 함께 이야기해보자고, 그래 같이 읽어보자고 그래서 쓴 책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했고, 제가 뭐 문창과를 나왔다든지 작법을 배웠다든지 이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아이를 키우는 아줌마로 지내다가 이렇게 작가가 되고 나니까 처음엔 되게 조바심이 생겼어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빨리 뛰어야 될 것 같고, 책을 몇 권씩 내는 작가들을 보면 나도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조바심이 좀 들었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냥 잘 쓰는 작가가 되고 싶지가 않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지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아가는 글을 쓰는 건 뭘까? 이렇게 스스로 되게 많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잘 써서 정말 잘 팔리고 여러 사람에게 읽히는 이런 책이 아니라 저는 제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고 싶어요. 근데 아직도 참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쓴 글을 제가 읽을 때에도 이게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이나 문장이 어떤 단어와 단어가 독자에게 가서 닿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고, 마음이 닿는 글을 쓰는 게 참 나아가는 작가인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멀었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좀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고 싶어요. 좀 천천히 더디더라도. 저 뒤에 우리 복규 뒤에 서 있는 아이가 내 증손녀 희주라오. 내 뼈가루가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저리 애달프게 바라보고 있는 아이, 내 꽃 같은 아이. 저 아이는 아직 모르오. 생채기가 나고 그 생채기가 또 덫이 나고, 그렇게 굳은 살이 생기다 보면
저 아이가 고집스럽게 버티며 내딛고 싶어하지 않은 어른들의 삶에 어느샌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세월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저 아이를 보고 있자면, 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자면 한겨울에도 꽃비가 흩날리는 소리가 들렸소. 그렇소, 저 아이가 꽃이요.